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개념 상상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이주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드릴 때마다 이전 정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불편하시면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되는데 이전 정권에서는 교육부 장관이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설명회 올라갈 때마다 사과드릴 일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뭐 수능을 폐지하네, AI 교과서를 도입하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제 이름을 앞에다 내걸어도 크게 부담이 없어져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은광여고 작년부터 제가 개념 상상에서 맡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름은 이주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은광여고 내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가르쳤던 수강생들이 어떻게 이제 고맙게도 선생님이 이렇게 수강 후기 좀 남겨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잘 안 해준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자기들이 저랑 케미가 좋았다거나 이제 저랑 즐거웠다던가 하는 친구들은 저랑 수강 후기를 남겨줘가지고 그 수강 후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따로 제가 더 얘기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은 이주호입니다. 저는 2010학년도에 수능을 봤고요. 올해로 나이가 이제 36이 되는 현역 강사입니다. 2010학년도에 수능을 볼 때 수리 영역, 그때는 수학이 아니었죠. 수리 영역에서 99%의 성적으로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고요. 사실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면서 이제 좀 편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수능 때 한 문제를 딱 놓쳤습니다. 한 문제를 빼고 딱 60분 동안 풀고 남은 40분 동안 한 문제를 고민하다가 출제위원들도 문제 내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한 문제 정도는 틀려드리는 게 예의가 아닐까 하면서 한 문제를 가볍게 그냥 딱 놔줬더니 나오는 점수가 이제 96점이더라고요. 그래서 100분이 99%로 대학에 원서를 썼고요. 그래서 입학한 학교가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입학하게 됩니다. 수리 성적에 비해서 사실 좀 아쉬운 학교이긴 한데요. 비화를 말씀드리자면은 과탐을 그해 좀 못 봤습니다. 네, 과탐을 못 본 그 이력으로 한양대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기계공학부, 당시에는 이제 강사의 꿈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획과를 가게 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을 하다가 대부분의 이제 공부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학생들이 전부 다 느끼는 뭔가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안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사까지 못하겠다 하면서 석사까지만 마무리하고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제 석사까지만 했는데, 그리고 대부분 대학원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군대를 박사과정으로 전문연구위원이라는 제도로 지나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서 군대도 안 갔다 온 친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계속 제가 10년도부터 해서 학원에서 계속 강의를 해왔었고, 대학원 석사과정 기간에만 잠시 멈춰뒀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애들 보면서 살아야겠다, 애들이랑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야겠다 싶어서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다시 학원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의 사진인데, 지금에 비해서 상당히 좀 슬림하고 네. 요 근래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살이 좀 많이 후덕하게 쪘는데, 네, 이때의 모습으로 올해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조금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선생님들 다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경시대회 나가서 입상하신 경력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제 내신 대비, 그리고 이제 학교 수능 대비 하면서 지내다가 대학교를 가니까 훨씬 더 수학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한양대는 특이하게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경시대회를 열게 되는데, 그 과목에서 경시대 우수상을 입상을 하면서 입상을 한 그런 특이한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고등부 강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고3도 같이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3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인원수가 많이 안 돼서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있지는 않은데, 작년에 맡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대학을 갔는지를 제가 이따가 수강 후기 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수학 강의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0학번으로 입학했었는데 10년도부터 해서 현재 15년 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왜 15년 차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원을 이제 가게 됐는데, 대학원을 갔을 때 군대를 안 가면서 이제 대학원 갔다 보니까 박사과정 안 하더라도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하면서 군복무 과정을 이제 지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군복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군복무 하는 기간에서도 이제 아이들과 같이 강의를 하면서 지냈다 보니까 어느새 15년 차가 되어 있습니다. 오롯이 중등부 다루지 않고요. 고등부 수학만 15년을 가르쳐 왔습니다. 고등부 수학만 15년을 했다 보니까 누구보다 고등 수학에 대해서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자들 중에서 스카이나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간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고요. 뒤에 이제 수강 후기라던가 올해 26학번으로 입학한 친구들에 대해서 합격증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따가 어떤 친구들 배출했는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고3 교재들은 제가 항상 집필을 하는데 매스 패터나이제이션 시리즈라고 해서 제 개인 교재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수업하고 있고요. 당연히 은광여고 친구들도 제 개인 교재들 이용해서 시험 대비할 예정이니까 이 사람은 교재 집필까지도 자기가 직접 다 하는 그런 강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간단한 양력입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왔고요. 올해 은광여고 친구들, 작년부터 해서 올해 은광여고 친구들까지 맡게 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은광여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광여고 1학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일정이고요. 이때 들어두면 좋은 과목들과 그리고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현재 겨울방학 때는 아이들이 대부분 공수 1, 공수 2 듣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이가 실력이 좋다 하면은 대수까지도 들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적분 1이나 미적분 2까지 다 들어놓고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공수 1에 조금 집중을 해서 1학기 내신을 조금 다져놓는 게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도 얻을 거고 고3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될 거니까, 이 시기는 아마 대부분 공수 1에 집중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수원에 조금 더 아이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겨울방학 때는 요 과목들 들어두면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입학하게 되면 3월 중순이 지나서 이제 말쯤 갈 때 아이들 전국연합 학력평가, 일명 모의고사라고 하죠. 모의고사 보게 될 텐데요.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 점수와 중간고사 점수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이가 모의고사 점수들은 1등급이 나오는데 2등급이 나오는데 내신은 1등급, 2등급이 안 나온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의 성향이 훨씬 더, 즉 수능의 성향이 더 짙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 공부들을 한 번이라도 보고 난 다음에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3월에 전국연합 학력평가 진행한다라는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5월이 되게 되면 1학기 중간고사 진행할 거고요. 이 시기까지 해서 7월까지는 공통수학 1을 오롯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선행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내려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대치 지역에서 그래도 좀 있었는데 이 지역 기출들을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선행을 했을 때 이득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봐야 한 문제 정도, 그 한 문제를 위해서 이 시기에 선행을 병행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불안해서 안 해요 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저는 많이 드는 편이라서 이 시기에만큼은 선행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름방학 때 공수2와 대수 또는 미적분 1 정도를 같이 들으시고 2학기 공수2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다시 겨울방학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대수 미적분 1,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로 선택 과목인 미적분 2라던가 이과 학생들은 기하까지도 이 시간에 들어두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은광여고 1학년 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광여고 수학 교과 과정들은 이제 학교 알림이 들어가시면 어머님들께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1학년 때는 당연히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로 진행이 되고요. 2학년이 돼서는 대수 미적분 1과 기하가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이제 희망하는 이제 과가 이공계열이다라고 한다면 기하는 반드시 들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3학년이 되면은 확통이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확통은 3학년 때 듣도록 교과 과정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2와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경제수학이라는 과목도 이 시기에 열립니다. 뭐 이거 외에도 인공지능 수학이라던가 그 외에 기타 과목들이 몇 개 더 열리게 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상경 계열 쪽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 시기에 경제 수학까지 들어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들로 흘러간다라는 것들을 미리 파악해 주셨다가 아이들이 방학 때라던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나 고민하실 때 요걸 참고하셔서 공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못 찍으셨을까요? 넘어가느라? 네. 내신 시험은 일단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총 20문항이 항상 나오고요. 작년도에 있었던 20문항들 분석을 해보면 객관식이 17문항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3문항 등장했고요. 이 문항들에 대한 이제 번호별 어떤 난이도를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몇 점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 출처까지 제가 뒤에 다 분석을 해놨으니까 이따가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보실 거는 일단 서술형이 3문항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서술형 3문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서술형 문항들 굉장히 작성하기 어려워합니다. 과거보다 지금 와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학군지 지역의 어느 학생들을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책을 많이 안 읽었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떤 문항들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라던가 그 문항을 풀어낸 논리적 과정들을 봤을 때 비약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서술했을 때 그 서술하는 어투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경향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서서 15년 동안 고등부 수학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개념 상상에서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제가 수리논술 강의도 꽤 오래 진행을 했습니다. 한 3년 가까이 진행을 했었고, 수리논술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정말 요즘 친구들 글 못 쓰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학부모님들 뵀을 때 항상 꼭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1 때가 사실 시간이 제일 많아요. 고3 때쯤 되면 시간 없어요. 고2 때쯤 되면 더 없어요. 왜? 고2 때쯤 되면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고3 때쯤은 아이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이제 또 부모님들 간섭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1 올라갈 때만큼, 지금 겨울방학 그래도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좀 책 읽으라고 좀 얘기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수학 강사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쟤 뭔데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책을 너무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 책 읽는 게 서술형 문항 푸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아이들이 나중에 수리논술뿐만 아니라 인문논술이라던가 이런 것들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책을 좀 읽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훨씬 더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술형 관련해가지고 이제 책 읽으라 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난이도 구성은 1번부터 14번까지는 보통 별 5개 기준으로 했을 때 별 하나에서 3개짜리 문항들로 평범한 문항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번부터 17번, 아직까지는 객관식이긴 한데 이때 이 세 문항들이 별 4개부터 해서 5개짜리 좀 어려운 문항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8번부터 20번까지는 서술형인데 난이도는 굉장히 좀 평범합니다. 별 3개짜리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하면서 하지만 어떤 문항들이 나오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조금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따가 문항 분석들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컷은 약 2문항 정도입니다. 사실 이 지역의 여고들 판단을 해보면 여고들 중에서도 은광이 그렇게 막 뛰어난 학교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2문항 정도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90점대인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거나 이런 경우에 1등급에서 바로 밀려날 수 있다. 물론 5등급제가 되면서 1등급이 훨씬 더 좀 편해지긴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공부했을 때 1번부터 14번에서 틀리는 경우에는 거의 1등급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교과서보다 더 교과서 같은 교재가 은광여고는 존재합니다. 교과서 문항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이제 1학기 중간 때는 애들이 어떻게 교과서 안 봐요? 교과서는 봐야죠 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투덜거렸었는데, 아니야 보지 마 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시험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진짜 안 봐도 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재가 뭔지는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문항이고요. 그 뒤에는 잠시만요. 요 뒤에 이제 9번부터 16번 그리고 20번까지 문항입니다. 그냥 한번 쓱 훑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실까요? 1번부터 8번이었고요. 말씀해 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음, 여기 9번부터 16번까지고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제가 나올까봐. 제가 잘생긴 얼굴이면 사진 걸 되게 좋아할 텐데, 제가 그렇게 얼굴이 자신 있진 않아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17번부터 20번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1번부터 8번까지고요. 9번부터 15번까지. 네. 딱 하나 13번이 외부 문항인 걸 빼면은 모든 문항들이 올림포스와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저도 시험 대비를 하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교과서 안 풀어도 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저도 불안하거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과서보다 더 중요한 교재는 없다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 편이고 고3 친구들한테는 교과서가 제일 좋은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과서뿐만 아니라 고3 친구들한테는 EBS 풀리긴 하지만 근데 은광여고는 1학년 때부터 EBS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합니다. 2학년이 되면요. 2학년 때는 대수 미적분원 전부 다 수능 특강에서 냅니다. 3학년이 되면은 또 수능 특강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EBS에 익숙해지는 작업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는 별 하나짜리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면 올림포스 고난도도 별 하나짜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 기본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한 문제들 실어놓은 것들 그걸 시험 문제 누가 낼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항들은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보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림포스 고난도, 올림포스 문항들은 싹 다 봐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 13번 문항 제가 기억하기로 외부 문항이었는데 외부 문항을 적어놨지만 이거 제가 찾다 어디서 나왔나를 이제 모든 교재를 다 뒤져봤더니 이전 교육과정의 일품에서 냈었던 문항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올림포스만 주구장창 파면 13번까지 14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 외에 시중 교재에서도 몇 문제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 문항들도 보는 그 시간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15번부터 17번까지가 이제 객관식의 어려운 문항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5번, 16번은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해서 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1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결국엔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항들 당연히 또 다 풀어봐야 되고요. 이 모의고사 문항들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17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난이도가 어려웠던 문항인데 외부 문항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출처 못 찾았습니다. 네, 출처 못 찾았다라는 얘기는 외부 문항도 아니고요. 학교에서 자체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문항 정도는 이게 사실 은광여고는 한 문항 정도가 자체 제작 문항이 나온다고 하지만 다른 학교들은 자체 제작 문항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은광여고 말고 올해 중동고까지 같이 하는데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 문항이 대여섯 문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그냥 제가 갈려야죠. 네. 그나마 은광여고는 한 문제 정도가 외부 문항, 그것도 자체 제작 문항으로 등장을 하니까 이거 개념 제대로 파고 모의고사 기출문항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대로 확인하면은 17번까지 도달할 수 있고요. 사실상 아이들 실력이 진짜 정말 뛰어난 친구들 하면 17번 당연히 맞춰야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서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1등급 몇 점이다? 9점대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버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버리더라도 1등급 나오니까요. 어떻게 됐을 때? 나머지를 다 맞췄을 때요. 제가 제 수능 때 한 문항은 딱 버리고 그냥 96점으로 100분이 99% 맞고 이제 대학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문항 다 맞춰야 된다. 그거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가장 흔하게 갖고 있는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중학교 때는 나 그래 잘했으니까 9점 맞았으니까 100점 맞았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절대로 100점 맞기가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뛰어난 친구들이 아닌 이상 저는 100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수라고 얘기를 해요. 수능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저는 학군지 지역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치 지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시험 100점 맞는 것보다 수능 시험 100점이 훨씬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요거 하나 버리더라도 나머지 문항들 그리고 서술형에서 감점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1등급 맞기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포스나 올림포스 고난도 변형이 시험 문제 구성이 주였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항은 이제 뒤에 가서 또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드리겠지만 원본 문항과 표현을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그 얘기는 아이들이 이게 같은 문항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수학을 언제 계속 공부해왔던 저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 봤을 때 이거 같은 문항이네 싶겠지만 아이들이 봤을 때는 그게 같은 문항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가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난도 서술형 문항들은 모의고사 변형이나 외부 문항이었는데 서술형 문항, 모의고사 변형 문항으로 나온 게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의고사 문항들 이제
아직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하지 않아서 모의고사 문항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모의고사는 항상 해설이 등장을 합니다. 모의고사는 항상 해설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설지를 보면은 풀이가 완전히 깔끔하게 적혀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어떤 작업을 하냐? 그 풀이에 대해서 정확히 배점을 딱딱딱딱 넣어버려요. 선생님들 작업하기 굉장히 쉽죠.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쉽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 표현들을 제대로 적는가? 그럼 풀이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풀이 외운다고 모의고사에 나와 있던 모든 문항들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핵심이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는, 제가 수리논술 강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리논술뿐만 아니라 제가 약술논술, 요즘 굉장히 핫하죠. 약술 이제 국민대까지도 작년에 들어오면서 약술이 굉장히 핫해졌는데, 약술까지도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 수업들을 생각해 보면은 표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인데 그걸 아이들이 적지 못해요. 답은 분명히 내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공부 많이 해왔다 하는 친구들도, 특히 미적분 1, 미적분 2까지 공부한 친구들도 정확한 표현 적는 게 아니라 이거 미분하면 되네? 공수원의 미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미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답은 맞았대요. 답은 맞았는데 선생님 깐깐하지 않아요. 정확한 기준이 있고 그 정확한 기준에 맞춰서 쓰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모의고사 문항들이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채점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 표현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를 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광여고 내신 수학을 공략하려면 총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14문항이 올림포스에서 출제가 됐고요. 올림포스와 올림포스 고난도는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모의고사 문항 기출인데, 모의고사 문항 기출에서 표현을 다르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문항은 같은 문항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이 문항이 같다라고 느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항들이 등장을 하면 아이들은 나 처음 보는 문항이에요. 쌤 이거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작년 2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항이고요.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고 뭐 좀 느낌은 있는데 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표현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문항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문항과 같은 문항이다 라고 생각을 못 할 거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개념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애는 공수원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선생님. 네. 공수원 오래 했는데 왜 어려운 문항들은 안 푸는 걸까요? 저는 그때가 가장 항상 속상하거든요. 왜 어려운 문항들은 안 봤을까요? 시스템은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2번, 3번 했는데도 시스템은 못 풀어요. 그냥 문제만 푼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문제만 푼 거예요, 진짜. 이 문항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티처스 많이들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티처스를 각 잡고 보진 않고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에서 많이 접하는데, 정은재 선생님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문제를 고민을 해봤냐? 앉아서 몇 시간이고 한 적 있냐? 1시간, 2시간 그 고민한 친구들을 너무 이뻐하는 그 모습들이 릴스나 쇼츠에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작업 해본 친구들은 달라요. 이 문항이 같은 문항이라는 걸 알 거예요, 걔네들은. 왜? 고민을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런 문항들 단기간에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들을 위해서라도 개념적인 것들부터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이것들을 해석하는 능력들을 키워야 되고, 그 표현들이 같은 표현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내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작업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고3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고1까지 제가 맡은 경험이 4년간 있기 때문에 이 작업들 제가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들이 모의고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풀이가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문항에서 숫자만 바꾼 경우도 등장을 하긴 합니다. 1학기 기말고사에서 서술형 문항인데요.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문항들을 이런 식으로 11월 고1 30번 문항을 갖고 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은 25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항도 모의고사 30번에서 갖고 옵니다. 모의고사 30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려운 문항이고요. 풀이했을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 제가 아이들에게 손풀이 시험 직전에 전달했었고요. 그 손풀이 보면서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아이들이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은 이 문항에서 시간 소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적어야 될 것들만 적으면서 점수 받아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 수학은 이 정도 공략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점수가 완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내신만큼 중요한 건 수행평가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수행평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보시면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항들 다 맞아도 30점인 겁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다 맞아도 30점이에요. 근데 앞에 수행평가가 40점이고요. 이 수행평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흔하게 아이들 보는 그 서술형 문항들 학교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항들 3문항 정도가 등장을 하고요. 이 3문항이 올바르게 싹 다 풀이를 했을 때 15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서술형 3문항 등장하는데 그 3문항의 비중보다 이 수행평가 3문항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걸 대비하면서부터 아이들이 서술형하는 연습들을 해야 되고요. 그 서술형하는 방법들 제가 작년에도 지도하면서 아이들 여기서는 다행히 그렇게 큰 감점이 없이 작년에 지나갔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제 탐구하기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포트폴리오 형태로 이제 논술 형식을 쓰도록 하는 이런 과제들을 내줍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아이들 요즘 글 너무 못 쓴다고. 아직도 기억나는 이제 제자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서울대에 갔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인문계였는데 서울대를 갔어요. 내신으로. 근데 이 친구 내신 막 잘했고 공부 열심히 했고 다 알겠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자소서 썼는데 자소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수학 선생님한테 갖고 와? 국어 선생님이나 너 뭐 다른 선생님들 많잖아. 학교 선생님도 계실 거고 수학 선생님한테 받아가지고 이거 너 서울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편하고 이런 것들 검사받기 제일 좋은 사람 같아요 하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왜냐면 수업하면서 이제 제 스타일을 알잖아요. 제가 책 많이 읽으라고 했었고 그 표현들을 어떻게 바꾸는 건지도 막 얘기를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갖고 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딱 봤는데 와, 서울대 간 친구가 이렇게 문장을 접속할 때 접속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줄은 저는 한 번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장의 연결 구조부터 싹 다 바꿔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대 가는 친구도 이런 상황인데 오죽할까요? 그래서라도 이런 것들 위해서라도 방학 동안에 책 몇 권 읽으면서 아이들 조금 표현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 진짜 책 읽기 싫어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제일 좋아하는 책은 뭐냐? 라고 물으시면 전 만화책 제일 좋아합니다. 만화책 중에도 분명히 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만화책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읽기 좋은 거 조선왕조실록 만화책으로 나온 거 있어요. 그거 한번 쭉 읽게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글을 읽는 연습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 진짜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영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글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책 좀 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팔아야 되는데 자꾸 무슨 출판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책 파는 느낌이 좀 강한 네. 마지막 이제 수행평가는 반영 비율이 제일 낮은 10점짜리인데요. 각 단원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과제로 드립니다. 얘도 어찌됐건 이제 글을 적어야 되는 상황인데, 요런 이제 공수원에 있는 사치연산의 원리부터 해가지고 행렬의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완벽하게 좀 적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이런 수행평가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단원을 정리해서 그 단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길 바라는 건데, 사실 아이들 이제 수학 공부하면서 문제는 풀 줄 알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개념으로 정리를 해나가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항상 수업할 때 제일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교과 과목에 대단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대단의 중단은 요거다. 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 가령 공수원 이제 어머님들도 많이 아이들 공부하는 거 벌써 아시겠지만 복소수 왜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2차 방정식 풀 때 복소수 등장하니까거든요. 중3 교육과정에는 절대로 복소수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함수 왜 할까? 라고 아이들한테 물으면 2차 방정식 했으니까 2차 함수 하는 거죠.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똑같을까? 2차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함수로 바꿔서 나중에 대수나 미적분 2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여기서 기르는 거야. 즉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함수 사이의 두 교점의 좌표들을 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그래서 2차 함수 하는 거구나 하면서 판별식을 왜 쓰는지까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앞에서 했던 것들이 왜 여기 이렇게 등장하는가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구성, 마인드 매핑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작업들이 필요로 하다. 그런 과제들이 수행평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던 1학기 기말고사 제가 아이들한테 손풀이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상당히 긴 문항이고요.
아이들이 딱 적어야 될 것들만 이렇게 적어서 줬더니 이렇게 적었을 때 아이들 감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원하는 거 그래프가 들어갔는가, 그래프에 대해서 계산식이 올바른가, 답안이 맞았는가. 물론 아이들이 문항에다 이렇게 적지 않았겠죠. 가조건이 의미하는 거, 나조건이 의미하는 거, 다조건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적고 그걸 통해서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를 싹 계산까지 마무리했던 친구가 정확히 이 문항에서 서술형 만점을 맞았고요. 제가 이런 문항들 같은 경우에 손풀이나 이런 것들 요즘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태블릿 들고 다니십니다. 제가 거의 태블릿으로 수업한 거의 1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삼성에서 갤럭시 탭이 나왔을 때 그 탭을 들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손풀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뭔가 영상 자료들을 다 태블릿으로 작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주곤 합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에 나왔던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17번 문제인데요. 그 전에 제가 아이들이 이 문항 너무 어려워요라고 얘기를 하길래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 있어. 제가 12시, 1시 막 이렇게까지 데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 있어. 선생님이 영상 찍어서 보내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긴 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문제는 이 문제여가지고 제가 이 비슷한 문항들 시험 직전에 찍어가지고 해줬던 문항이라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제가 문항에 대해서 싹 설명을 하고 이 오른쪽에다 풀이 쭉 진행해서 아이들이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 보고 계시면 굉장히 지루하시겠죠. 대충 이 문항 풀이만 10분이 되는데 저도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공부시키고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 학원에서 은광여고 준비하는 시스템은 이렇게 이제 4가지 교재들을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GPS 워크북부터 시작해서 올림포스 시리즈 부교재 3월 중간쯤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이제 문항들은 고난도 은광여고 맞춤 문항 그리고 파이널이라는 제 개인 교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게 뭐야 싶으실 것 같아서 GPS 워크북부터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전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서 만드는 학원 교재입니다. 강남 기출문항들이 다수 들어있고요. 그 외에 모의고사 기출문항들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워크북 문항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실력과 유형 숙련도를 아이들한테 점검하는 용도로 3월에 가볍게 시작하는 교재가 워크북이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올림포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포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론 올림포스 다 풀어봐야지 뭐 다 풀어봤는데 학원 오는 이유는 사실상 선생님들이 만들어주는 올림포스나 이런 학교 부교재 변형 문제 때문에 제가 다 직접 제작하고요. 필요한 외부 문항들도 충분히 갖고 오고요. 이거와 연계가 있는 문항들 충분히 많이 찾아오고요. 사실 올림포스 시리즈도 보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블랙라벨이라든가 고쟁이라든가 절대등급 같은 교재에 비슷한 문항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문항들까지 같이 볼 수 있게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난도 은광여고 맞춤 문항 같은 경우에 조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강남 지역 고난도 기출이랑 뭐 학군지 지역이라고 불리는 목동이나 분당이나 저기 어디죠? 이러면 이제 은행사거리 있는 중계동 요쪽까지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문항들을 제가 엔간하면 다 훑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문항들이나 이런 것들 어려운 문항들을 싹 갖고 와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고난도 기출 문항도 시중에 나와 있는 변형 문항부터 시작해서 제 개인적인 변형 문항들까지 아이들에게 주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및 기출 변형 문항 그리고 시중교재 고난도 문항 은광여고 기출 문항 중에서 어려운 문항들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고난도 은광여고 맞춤 문항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뒤에 싹 보시면 살짝 뒤에 있어요. 여기 4월부터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하고요. 요 공부를 했을 때 아이들이 시험 때 쌤 이거 저희가 풀었던 거에서 나온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이라는 교재는 언어 유희입니다. 네, 마지막에 보는 이제 교재라서 파이널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좋았다. 한때 도깨비가 굉장히 유행할 때 뭐 모든 것이 좋았다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나온 교재 이름인데요. 은광여고 내신의 꼭 맞춤 모의고사들을 제가 직접 제작하고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마지막에는 실전 시험의 시간 재고 문제 풀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림포스 교재 기반의 타학교 실제 시험 기출 문항들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 고난도 문항 기출, 제가 변형한 것들, 그리고 약수열 논술과 같은 채점 기준까지도 제가 다 마련을 해서 아이들이 서술형도 연습할 수 있게 하는 그 교재가 파이널이라는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광여고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수업은 제 수업이 궁금하신 건 맞으시죠? 예.
네, 제 수업 언제 하는지 2월에 3월에 언제 개강하는지를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프리 은광여고만 2월 7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바로 돌아오는 다음 주 토요일이고요. 이때 개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토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뭘로 진행을 하냐? 올림포스만 그냥 주구장창 봅니다. 이 시기 내에 중간고사 범위에 있는 올림포스 문제들, 올림포스 고난도 문항들 싹 다 보면서 중간고사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3월에는 3월 4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이 프리 은광여고반에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3월 가서는 그대로 그냥 같이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같은 시간인 수요일 토요일 6시부터 1시까지 아니죠. 네,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시까지 안 데리고 있습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무슨 작업들을 할 거냐? 앞에 있었던 교재들 가지고 기본 문항을 어떻게 하면 빨리 푸는가? 근데 사실 인스타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대치동 어둠의 스킬. 근데 어둠의 스킬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교과과정 기반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의 스킬 보면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대학교 교육과정인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보다 보면은 진짜 막 화가 납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도 못하는 애들한테 그냥 문제풀이 방법만 익히는 거는 사실상 나중에 가서 서술형이라던가 고난도 문항을 봤을 때 어떻게 풀지도 모르는 애들 바보로 만드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만 기본 문항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고 교과과정 내에서 어떤 개념들 접근했을 때 빨리 푸는가를 적용을 하고 킬러 문항을 정확하게 해결하고 서술형 푸는 방법까지 지도하는 수업을 3월부터 개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닉 당연히 진행합니다. 매주 토요일. 제가 오늘 이제 오후 1시부터는 클리닉, 지금 겨울방학 저랑 같이 있는 친구들 진행하는데요. 똑같이 클리닉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은광여고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는 기출문항 세트를 하나 준비를 해서 토요일에 오면은 기출문항 풀 수 있게 해놓을 거고요. 이 문항들의 변형문항 세트 하나 더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기출문항에서 풀었던 것들, 틀린 것들 체크하고 그 틀린 문항들의 변형문항들을 보면은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항들은 모르는구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제가 개별적으로 다 데리고 와서 그 문항에 대한 이해를 진행하는 그런 클리닉 진행하고요. 그 외에 한 주간 진행했던 수업들 내에서 모르는 문항들, 이런 문항들 저한테 질문하러 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파악하고 틀린 문항의 오답 필터링 시스템, 이거는 사실상 제가 하나 내세울 수 있는 클리닉의 장점인데요. 아이들 틀린 문항 계속 틀립니다. 네, 그 문항들 변형 문항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풀 수 있게 하는 오답 필터링 시스템까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클리닉 와가지고 선생님은 그냥 앞에 앉아만 있고 애들은 노는 거 아니야? 사실 이 시간이 제일 바쁩니다. 어느 수업보다 이 시간에 심력 소모가 제일 큰 시간이라서 이 시간에 맡겨주시면 클리닉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은광여고 관련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저한테 수강 후기 적어줬던 것들을 이제 좀 갖고 왔습니다. 26학년도 26학번으로 입학한 친구들의 수강 후기는 좀 빨리 좀 써주면 안 되냐, 나 오늘 설명회 있다 하면서 막 제가 칭얼거렸는데, 야, 내가 바빠서 니들 지금 술 못 사줬다고 지금 너희들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막 뭐라고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합격증 드렸잖아요 라고 하면서 쿨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입학한 친구들은 없지만 과거부터 저랑 이제 같이 했었던 친구들의 수강 후기입니다. 서울대 입학한 친구고요. 이 친구 내신과 모의고사 저랑 같이 하면서 전부 다 계속 1등급 받았던 친구입니다. 서울대 인문학부에 입학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학년쯤 됐을 때, 3학년 돼가지고 한 6월 지나가니까 모의고사 보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죽을 것 같다고. 진짜 쌤, 저 진짜 언젠가 학원 안 나오면은 저 좀 찾으러 와달라고. 뛰어내리고 싶다고. 네. 3학년쯤 되면 멘탈 케어 진짜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 친구 이때 멘탈 케어 진짜 많이 해줬더니 지금 어느새 21학년도 21학번이다 보니까 이제 졸업반 돼서 지금 EBS 입사해서 일하고 있다고 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네. 그리고 한 다음에 이 친구는 저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 돼버린 그런 제자인데요.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에 갔고요.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실해요. 지금은 군대 가 있어가지고 뭔가 해달라고 해도 많이 못하는데,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야, 쌤, 요번 주 클리닉 좀 바쁘다. 너 와주면 안 되냐? 하면, 예, 갈게요. 하고 왔던, 이런 친구들이 와서 클리닉 할 때 제 손탄 친구들이 봐주고 있으니까 그 친구 중에 하나고요. 이 친구가 했던 얘기 중에 제일 고마운 이야기는 수능을 위한 수학 전부를 유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암기시키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제 수능 보고 대학 갔던 이제 이 연대 친구는요, 자기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만큼은 수능 때 절대 틀리지 않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들 수강 후기 좀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되냐, 나 이제 내신 대비가 좀 메인일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쌤 저희 군대인데요. 저희 군대인데요. 라고 하면서 이게 좀 바뀌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약점 파악 제대로 하고요. 약점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이 친구들보다 이제 1년 선배인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연대 천문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이 친구는 저랑 공부하면 수학이 너무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수학이 얼마나 재밌었으면 천문학과 가서 별이나 열심히 보고 우주만 열심히 볼 것이지 수학이 재밌어서 수학과 부전공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쌤 질문하러 올게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야 나도 대학교 거 보려면 이제 공부해야 돼. 나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시기야. 그랬더니 알잖아요 하면서 이제 넘어갔던 이런 아주 이쁜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 6학번들 수시 발표만 정확히 났고요. 정시 발표 아직 안 났잖아요. 저랑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수시 합격했던 친구들 둘 다 제가 고3 때까지 책임졌던 친구들이고요. 한 친구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야, 쌤 나중에라도 좀 써먹을 수 있게 좀 더 좋은 거 가주면 안 되냐? 사실 욕심이 나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이제 가장 좋긴 하지만 욕심이 나니까 야 조금 더 내가 좀 앞에 내세우기 좋은 학과 써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저 식품 하고 싶은데요. 쌤 작년에 흑백요리사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2를 했지만 작년에 1 했잖아요. 1 하면서 아 식품 쪽이 너무 하고 싶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합격증이나 줘라 고맙다. 근데 수강호기는 언제 주니? 제가 밖이라서 바빠서 집에 안 들어갔나 봐요. 네. 그리고 이 친구도 저랑 중3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예비 중3부터 해가지고 예비 고3 예비 고1부터 해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해가지고 연대에 갔고요. 야, 과 어디야? 그랬더니 과는 그냥 씩 웃더라고요. 이 친구도 문과긴 했는데 연대 입학한 친구까지 해서 올해 수시 결과는 일단은 이렇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 자랑할 만한 정도는 이 정도고요. 그 외에 다른 학교들 많이 갔는데 뭐 약술까지도 제가 고3 친구들 대비하면서 가천대도 보내고 막 하긴 했지만 사실 어머님들 관심사는 가천대 따위가 아니잖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여드릴 만한 실적은 이 정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저 정말 오랫동안 고등부 수학만 판 사람이고 그리고 작년에 은광여고 시작하면서 올해까지 이제 맡게 됐는데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사실 조금 편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편할 거고요.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은광여고에서 수학이 조금 편한 편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안일하게 보면은 사실 더 어려워지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서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아이들 철저하게 타이틀은 1등급 메이커인데 1등급의 실력을 못 갖고 있는 친구들을 1등급 만든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 그거는 허위 광고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실력들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서 점점 더 점수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은광여고 강사 이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